알카트라즈의 전설. 깊고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섬, 알카트라즈는 미국 범죄 역사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은 단순한 교도소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의와 범죄에 대한 깊은 상징을 담고 있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1934년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이후 알카트라즈는 미국의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전설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이 암초 위의 요새는 당시 가장 첨단의 교도 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지리적 특성과 엄격한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탈옥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차가운 태평양의 강한 조류와 급격한 수심 변화는 탈출을 꿈꾸는 죄수들에게 가장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구금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곳은 당시 미국 사법제도의 엄격함과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알 카포네, 조지 머신건 켈리, 로버트 프랭클린, 스트라우드와 같은 유명 범죄자들이 이곳에 수감되면서 그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각 수감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비극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곧 당시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25년간의 운영 기간 동안 알카트라즈는 총 1,576명의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살인, 강도, 은행 강도 등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교도소에서 성공적인 탈옥을 시도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1963년 3월 21일 연방교정국은 이 교도소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높은 운영 비용과 부식되는 건물 구조, 그리고 바다의 염분으로 인한 지속적인 손상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알카트라즈의 전설은 여전히 미국 대중문화와 범죄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도소가 폐쇄된 후에도 알카트라즈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였습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책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그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졌고 오늘날에는 관광 명소로 변모하여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샌프란시스코만의 외딴 섬에 자리 잡은 알카트라즈는 처음에 군사 요새로 건설되었습니다. 미국 육군은 이 위치의 전략적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1850년대 초반부터 이 섬의 군사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골든 게이트의 방어를 위해 건설된 이 요새는 점차 미국 서부 해안의 중요한 군사시설로 발전했습니다. 1868년 군사교도소로서의 첫 기능을 시작한 알카트라즈는 군인들의 징계와 수감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민간인 죄수들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 증가와 함께 연방정부는 보다 엄격하고 통제된 수용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섬의 지리적 위치는 탈옥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천연의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1934년 알카트라즈는 본격적으로 연방교도소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조직범죄와 갱단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구금 시설을 필요로 했습니다. 알 카포네, 조지 머신건 켈리와 같은 유명 갱스터들이 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협소하고 냉혹한 환경, 바다와 접하는 위치로 인해 탈옥이 거의 불가능한 이 교도소는 당시 가장 엄격한 구금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알카트라즈는 가혹한 규율과 극도로 제한된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하루 23시간을 콘크리트 방에 갇혀 지내야 했던 수감자들은 매우 엄격한 일과와 최소한의 프리블러저즈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접한 섬의 특성상 차가운 해류와 강한 조류는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1963년 운영 비용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수리와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주된 폐쇄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도소는 여전히 미국 교정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악명 높은 시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 역사 기념물로 보존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퍼머스한 교도소인 알카트라즈에는 당대의 가장 악명 높고 위험한 범죄자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범죄에 첨예한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알 카포네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카고의 갱단 두목이자 주류 밀매로 유명했던 그는 1934년부터 1939년까지 알카트라즈에 수감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무적처럼 보였지만 알카트라즈에서는 엄격한 규율 아래 평범한 수감자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교도소 내에서는 특별한 대우 없이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았습니다. 조지 머신건 켈리 역시 알카트라즈의 유명한 수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강도와 살인으로 유명한 갱스터였으며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추적되던 대표적인 범죄자였습니다. 알카트라즈에서 그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되었고 과거의 명성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로버트 프랭클린 스트라우드, 일명 버드맨도 빼놓을 수 없는 유명 수감자입니다. 그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알카트라즈에서 조류에 대한 놀라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지적 호기심과 연구는 교도소 안에서도 계속되었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각각의 수감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당대 사회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범죄, 처벌,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알카트라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의 배경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정치적 이유로, 일부는 심각한 강력 범죄로, 또 다른 이들은 경제적 범죄로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알카트라즈는 같은 엄중한 현실을 의미했습니다. 마이너스 자유의 박탈과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이 교도소는 단순한 구금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범죄와 처벌,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았습니다. 수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950년대 후반 알카트라즈 교도소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교도소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 위치한 교도소의 유지보수 비용은 일반 육지의 교도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에 폐쇄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건물의 부식과 시설의 노후화는 교도소 폐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바다의 염분과 지속적인 습기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수감자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심각하게 디티리어레이트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교도소의 물리적 상태가 더 이상 안전한 수감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1963년 3월 21일
공식적으로 알카트라즈 교도소는 폐쇄되었습니다. 연방교정국은 수감자들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기 시작했고, 한때 가장 악명 높았던 교도소는 고요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도소의 재개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소 결정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조직 범죄와 전문적인 중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교도소들로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알카트라즈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정부와 법엔포스먼트 기관들은 알카트라즈의 상징성과 보안 시스템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특수 수감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교도소들과는 차별화된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갖춘 알카트라즈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재개소를 위한 준비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건물의 구조를 현대적 보안 시스템에 맞게 개선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탈옥과 같은 과거의 취약점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재개조를 넘어 알카트라즈의 이미지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로 알려진 알카트라즈가 다시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재개소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범죄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중범죄와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법, 집행기관은 이 전설적인 교도소를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범죄 예방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 사건들은 기존의 교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교도소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알카트라즈의 재개소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부상했습니다. 재개소 결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다시 열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상징합니다. 전문가들은 알카트라즈가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재활과 교육의 중요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개소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범죄 예방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그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 집행기관과 범죄 전문가들은 이 교도소가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사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 현대의 알카트라즈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을 지키는 복합적인 교정시설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소를 통해 우리 사회는 범죄와 처벌, 그리고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개소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사회적 실험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재활 프로그램의 혁신, 그리고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알카트라즈를
현대 교정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범죄의 심각성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범죄자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격리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시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범죄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범죄자 수감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중범죄자들의 행동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깊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사회 전체에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범죄자를 확실하게 격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중범죄자 수감은 잠재적인 2차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사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범죄자들의 재사회화와 교육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들이 다시 사회에 긍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와 처벌의 균형은 매우 섬세한 문제입니다. 중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복잡한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격리를 넘어 근본적인 범죄 예방과 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범죄자들이 사회에 다시 건강하게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범죄자 수감은 단순한 처벌의 의미를 넘어 사회 안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피해자 보호, 잠재적 범죄 예방, 범죄자, 재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권과 사회 안전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 소식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는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이 악명 높은 교도소가 다시 문을 열게 된 이유와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중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필요성과 동시에 인권적 측면에서의 우려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강력한 수용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급증하는 중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구금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알카트라즈의 재개소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알카트라즈에서 발생했던 비인간적인 처우와 인권 침해 사례들을 언급하며 재개소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수감자들의 교화와 재사회화에 대한 접근보다는 단순한 격리와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기사와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일부 언론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었고 또 다른 언론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편향된 시각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렸는데 범죄학자들은 사회적 맥락과 재범 방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크게 나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대부분 강력한 구금 시설의 필요성을 지지했고, 인권과 사회 정의에 민감한 시민들은 재개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진보적인 관점에서 수감자들의 인권과 재사회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단순한 교도소 재개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범죄와 처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카트라즈의 재개소는 더 이상 물리적인 시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와 윤리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현대화 계획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정부와 교정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첨단 보안 기술은 현대화 계획의 핵심 축을 이루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감시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각 구역마다 설치된 첨단 카메라와 센서는 수감자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탈옥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수감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적 개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들은 내진 설계와 현대적 건축 기술을 적용하여 완전히 재건축되었습니다. 각 구역은 인체공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수감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을 고려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좁고 답답했던 기존 공간들은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교육센터, 직업훈련실, 심리상담실 등이 새롭게 마련되어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각 공간은 전문 심리학자와 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의료시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24시간 상주하는 전문 의료진을 배치하여 수감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단순한 응급처치를 넘어 예방적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의료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도 대대적으로 혁신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의 통신과 교육을 위한 제한적이지만 체계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수감자들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현대화 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정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은 차가운 침묵을 내뿜었습니다. 알카트라즈의 내부 구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시대의 구금 철학을 대변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계산된 냉혹함으로 설계되었으며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밀한 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중앙 날개형 복도 구조는 당시 가장 혁신적인 감옥 설계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복도들은 한눈에 모든 구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완벽한 수직 감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각 복도의 끝에는 감시탑이 위치해 있어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수감동의 각 세포는 정확히 2.7m x 4.3m 크기로 최소한의 생존 공간만을 허락했습니다. 콘크리트 벽, 새로 만들어진 침대, 간단한 화장실 설비가 전부였습니다. 자연광은 매우 제한적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어 수감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다중 보안 구역, 전자식 잠금 장치, 24시간 감시 카메라, 그리고 복잡한 출입 통제 시스템은 탈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구역은 최소 3중의 보안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수감자의 모든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감자들의 동선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설계였습니다. 복도의 폭, 계단의 각도, 문의 위치 등 모든 건축 요소가 수감자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제한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심지어 복도의 바닥재까지도 발걸음 소리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모든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식당, 운동장, 작업장 등 모든 공간은 엄격한 규율과 통제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동선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고 모든 활동은 사전에 계획되고 감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구금을 넘어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건축적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물리적 구조는 당시 최첨단 보안 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바위투성이 작은 섬 위에 지어진 이 교도소는 자연 지형 자체를 방어선으로 활용한 획기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강력한 해류와 차가운 태평양의 물결은 탈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천연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건물 자체는 삼각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모든 구역에서 중앙 감시탑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각 복도와 구역은 정교한 시선 통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도관들이 단 한 명의 수감자도 놓치지 않고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벽은 두께가 매우 두껍고 강철 보강재로 만들어져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감동은 크게 3개의 주요 블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동, B동, C동은 각각 다른 위험 등급의 수감자들을 분리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어동은 최고 위험군 수감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욱 엄격한 보안 시스템과 독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의 바닥은 특수 제작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최소한의 균열과 손상만 허용했습니다. 각 수감자의 독방은 정확히 2.7m x 1.5m 크기로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공간만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수감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의도적인 설계였습니다. 통신 및 전기 시스템도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가장 첨단의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어떤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기 울타리와 자동문, 원격 제어 시스템은 탈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요소들이었습니다. 복도의 조명은 특별히 설계되어 항상 밝고 선명했으며 그 자체로 심리적 압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축학적 접근은 단순한 구금을 넘어 심리적 통제를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보안 체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교한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시설은 최첨단 기술과 인간의 세밀한 관찰력이 결합된 완벽한 감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추적되었으며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시스템의 핵심은 다층적 통제 메커니즘에 있었습니다. 외부 경계에서부터 개별 감방까지 각 영역은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로 관리되었습니다. 첨단 감시 카메라, 금속 탐지기, 생체 인식 시스템 등이 24시간 모든 공간을 감시했습니다. 특히 수감자들의 동선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되어 어떤 비정상적인 움직임도 즉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 인력의 훈련 또한 보안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각 경비원들은 수개월에 걸친 집중 훈련을 받으며 심리학, 대인관계, 기술, 위기 대응 전략 등을 학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복잡한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수감자의 미세한 행동 변화조차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통신 및 정보 시스템 또한 보안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전화, 편지, 면회는 철저히 검열되었고 외부와의 소통은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디지털 및 아날로그 통신 모두 보안팀의 집중적인 모니터링 대상이었으며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의 지문, 안면 인식, 음성 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인간의 행동 예측까지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알카트라즈의 콘크리트 벽은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생활 공간은 최소한의 인간성만을 허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철창 안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각 수감자에게 할당된 공간은 대략 2.7평방미터 정도로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벽은 차갑고 회색빛이었으며 작은 창문으로는 희미한 빛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차가운 금속성 침대판이었고 얇은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식사 시간은 하루에 3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메뉴는 영양가보다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죄수들은 플라스틱 식기에 담긴 획일적인 음식을 먹어야 했으며 맛이나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생시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각 감방에는 간단한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었지만 사생활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수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에 1시간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좁은 운동장에서 죄수들은 제한된 움직임만을 허용받았습니다. 감시자들의 엄격한 감시 아래에서 그들은 최소한의 신체 활동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고립감은 물리적 환경만큼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은 제한적이었고 가족과의 접견도 엄격한 규칙 아래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편지도 철저히 검열되었으며 개인의 사적인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감자들은 하루를 규칙적이고 엄격한 일과로 보냈습니다. 아침 6시 기상부터 밤 9시 소등까지 모든 일상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었고 모든 행동은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도로 제한적인 환경은 단순한 구금을 넘어 심리적 징벌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물리적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점진적으로 앗아가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교도소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냉혹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알카트라즈의 벽들은 수많은 인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각 수감자는 고유한 배경과 상처, 그리고 범죄로 이어진 복잡한 인생의 궤적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자의 기록이 아니라 사회의 그늘진 면면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과도 같았습니다. 존 마틴은 빈곤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생존을 위한 범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2살 때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의 삶은 결국 은행 강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보다는 생존에 대한 투쟁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 로페즈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학대와 폭력은 결국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고 학대하던 남편을 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개인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픈 증언이었습니다. 전직 군인 마이클 브라운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범죄로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경험이 그의 심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는 불법 무기 거래에 연루되어 알카트라즈의 철창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이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해커 데이비드 김은 기술에 대한 탐욕과 호기심이 범죄로 치달은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그는 대규모 금융 시스템을 해킹하여 수백만 달러를 빼냈지만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범죄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각 수감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자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회의 불평등, 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웅변하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알카트라즈의 철창은 단순한 구금 시설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범죄는 개인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문제의 결과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알카트라즈의 수감자들은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의 길로 빠져들곤 합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의 범죄 이야기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깊고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어려운 성장 환경, 극심한 경제적 빈곤,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빈곤한 가정 환경은 많은 수감자들의 공통된 배경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본적인 생존조차 힘든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존할 기회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는 그들에게 생존의 마지막 선택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심리적 트라우마 또한 범죄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가정폭력, 지속적인 차별과 소외감은 많은 수감자들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분노와 좌절감을 누적시키며 결국 폭력적인 행동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역시 범죄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부의 불균형은 절망감을 키웠고 일부 개인들은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강도, 사기, 불법 거래 등의 범죄는 대부분 생존과 생활의 개선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범죄 문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죄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성장했으며 범죄가 일종의 생존 전략이자 사회적 인정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은 개인의 범죄 행동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처 진단받거나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중독, 충동조절장애 등은 많은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적절한 치료와 지원 없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범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쁜 개인으로 낙인 찍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알카트라즈의 차가운 철창 뒤에서 수감자들의 내면은 복잡하고 깊은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심리는 단순한 절망이나 분노를 넘어서는 다층적인 감정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회색빛 벽들 사이에서 그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버츠라는 수감자는 자신의 범죄 이후 끊임없는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배제된 느낌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리는 후회와 반항, 절망과 희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비슷한 심리적 프로세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모색했고 어떤 이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수감자들의 심리 상태를 제한된 자유 속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심리적 적응 메커니즘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통제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내적 세계를 구축하고 생존을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수감자들의 심리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내면의 세계로 깊숙이 침잠해갔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곤 했습니다. 때로는 희망의 작은 불씨를 간직한 채 때로는 완전한 절망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교도소의 엄격한 규율과 일상은 수감자들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과는 그들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동시에 생존을 위한 독특한 적응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내적 세계를 구축하며 극한의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분노와 좌절이 지배하고 때로는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는 이 내밀한 심리적 풍경은 인간의 복잡하고 깊은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알카트라즈의 철창은 단순한 물리적 구속을 넘어 수감자들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알카트라즈의 높은 성벽과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은 수감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고립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많은 수감자들로 하여금 탈출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자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은 위험한 탈출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존 앵글린, 클라렌스 앵글린, 프랭크 모리스의 1962년 유명한 탈출 시도는 알카트라즈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개월에 걸쳐 벽을 뚫고 통풍구를 개조하며 정교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소문났던 수공작업 기술을 활용하여 벽에 가짜 벽돌을 만들고 탈출을 위한 작은 도구들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세 수감자는 자신들이 만든 정교한 모조머리를 침대에 두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에어벤트를 통해 탈출한 후 수영용 튜브를 이용해 샌프란시스코만의 차가운 물결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익사했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탈출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탈출 시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수감자들은 대부분 즉각적인 징계와 추가 형량을 받았으며 일부는 더 엄격한 감시와 제한된 특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탈출을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고 수감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탈출 시도는 단순한 자유에 대한 욕망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실한 염원을 상징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탈출은 단순한 물리적 탈출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투쟁과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이러한 탈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탈출의 동기, 방법, 그리고 수감자들의 심리를 깊이 있게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매 탈출 시도는 교도소의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감자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더욱 깊은 감시와 통제를 야기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벽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직원들의 삶은 극도로 복잡하고 긴장감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안전과 수감자들의 통제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롭고 신중했으며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극도로 긴장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매일 엄격한 일과를 따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근무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식사 시간을 통제하며 모든 구역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그들의 업무는 끊임없는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구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매 순간 잠재적인 위험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는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싸워야 했습니다. 폭력적인 수감자들과의 대면, 잠재적 폭동 가능성, 그리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탈옥 시도 등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외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 소모가 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제한적이었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높은 보안 수준으로 인해 개인적인 삶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항상 직업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으며 직원들 역시 자신의 직업이 가져오는 심리적 부담을 집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전문성과 인간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수감자들을 인간으로 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미묘한 감정의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의 훈련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신체적 훈련뿐만 아니라 심리적 대응 능력, 위기 관리 기술, 법적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근무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직원들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단순히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준비를 합니다. 교도관들은 먼저 수감자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복잡한 심리적, 물리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수감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폭력을 예방하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치 끊임없이 긴장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근무합니다. 교도소 의료진은 수감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부터 응급 상황까지 모든 의료적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치료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때로는 수감자들의 심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행정 직원들은 교도소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법정 문서를 처리하며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각 수감자의 형기, 가석방 가능성, 규율 위반 기록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들의 업무는 교도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안팀은 교도소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불시 검문, 무기 관리, 수감자 이동 시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4시간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며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사들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수감자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 상담, 집단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감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도소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압박감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직원들은 매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근무합니다. 그들의 심리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직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감자들의 감정 변화, 잠재적인 폭력 상황, 끊임없는 긴장감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순간의 방심은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는 이들의 일상적인 고통입니다. 폭력적인 수감자들과의 대면, 극도로 통제된 환경,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의 상황은 그들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의 심리를 읽어야 하고 잠재적인 폭동의 징후를 감지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심리적 긴장은 그들을 점차 소진시킵니다. 가정에서조차 이들은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업무 중 겪은 트라우마는 밤낮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악몽, 불안, 우울증은 이들의 일상적인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안타까워하지만 그 깊은 상처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마주해야 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고통은 대부분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있습니다. 결국 교도소 직원들의 심리적 압박은 단순한 직업적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깊고 복잡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철제 문 너머로 펼쳐지는 인간관계는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 그 깊이와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감자와 교도관 사이의 관계는 마치 팽팽히 조여진 철사와도 같아서 한순간의 긴장감과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도관들은 매일 극도의 경계심과 전문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심리 상담자이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수감자의 하루를 좌우할 수 있는 미묘한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감자들 역시 교도관과의 관계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적대감을 품고 어떤 이들은 묘한 존경심을 느끼며 또 다른 이들은 생존을 위해 미묘한 협상의 줄타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와 피감시의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심리적 드라마입니다. 신뢰와 의심, 존중과 두려움 사이에서 교도관과 수감자는 매일 미묘한 감정의 줄타기를 합니다. 한마디의 말, 작은 제스처가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섬세한 관계의 역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수감자들과 교도관들 사이에는 복잡한 심리적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알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권력 관계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교도관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고 대처합니다. 그들은 수감자의 심리를 읽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며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공감을 보여야 하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감시와 복종의 구조를 넘어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사회적 메커니즘입니다. 그 속에서 교도관과 수감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심리적 지형을 함께 헤쳐나갑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 소식은 마치 거대한 지진과도 같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는 오직 이 교도소의 운명뿐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재개소의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범죄자들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고 또 다른 언론사들은 교도소 유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교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개소 결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강력한 처벌과 범죄자,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인권과 재사회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격론이 오갔고 결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분분했습니다. 범죄학자들은 교도소 재개소가 범죄 예방과 통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했고, 인권 전문가들은 수감자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강력한 격리시설이 수감자들의 심리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논쟁의 또 다른 격전지였습니다. 수많은 해시태그와 온라인 토론이 끊임없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격렬하게 표출했습니다. 일부는 극단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인간성 회복과 재활의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반응들은 결국 알카트라즈 교도소 재개소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각 언론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격렬하고 복합적인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요 일간지들은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법적 함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재개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연이어 게재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도소 재개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수감자의 인권과 사회 재정착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며 단순한 구금보다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송 언론에서도 이 주제는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KBS와 MBC는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역사와 재개소의 배경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과거 수감자들의 증언, 교도관들의 생생한 증언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매체들도 발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뉴스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재개소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댓글과 리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이는 또다시 언론의 보도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의 보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재개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률, 형벌,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는 대중의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범죄학자, 법조계 인사, 사회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며 재개소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은 대중들이 문제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보도는 알카트라즈 교도소 재개소를 단순한 사건을 넘어 심도 있는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각 언론사의 다양한 시각과 보도 방식은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논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 소식은 마치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시의 곳곳에서 시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며 격렬하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또 다른 이들은 분노를, 그리고 일부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전문직 여성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재개소에 대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가족을 둔 부모들은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범죄자들이 다시 도시 근처에 수용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고 자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법조계와 범죄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가 사회의 범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년층 시민들은 대체로 옛날 알카트라즈의 명성과 엄격함을 기억하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부드러운 교정 시스템보다는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관점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의 인권과 재사회화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처벌보다는 범죄자들의 교육과 REHABILTATION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해시태그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고 이는 전국적인 담론을 형성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더욱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재개소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알카트라즈 교도소 재개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반응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교도소 재개소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는 미국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연방 정부와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한 교도소 운영 문제를 넘어 국가의 형벌 철학과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강력한 범죄 대응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알카트라즈 교도소가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중범죄자들에 대한 확실한 구금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교도소의 재개소보다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사회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의회 내부에서는 교도소 재개소를 위한 예산 배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재무부는 막대한 운영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가안보위원회는 보안과 관리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 국가의 형벌 철학과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적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공화당은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구금을 통한 범죄 억제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교정과 사회 재통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단순히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운명을 넘어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치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범죄학자, 사회학자,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향후 교도소 운영 정책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는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를 넘어 국가의 형벌 철학, 사회정의, 범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가 범죄와 처벌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때때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범죄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병폐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정의와 인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고투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해 왔습니다. 빈곤, 교육 부재, 심리적 트라우마, 사회적 소외감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을 범죄의 길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범죄의 가장 중요한 촉발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생존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혹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선택을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범죄는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상처와 분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지속적인 차별, 사회적 무시 등이 누적되어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복합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처벌의 본질적 목적은 단순히 응보가 아니라 교정과 재사회화에 있어야 합니다. 교도소는 단순한 구금 시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심리 상담, 기술 훈련 등은 수감자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의 고통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개인과 가족들의 아픔은 너무나 깊고 복잡합니다.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법적 시스템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방, 교육, 재활, 통합이라는 총체적인 접근만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입니다. 범죄자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중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의의 모습입니다. 인간 사회의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될 수 없는 깊고 다층적인 현상입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측면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범죄는 종종 극심한 빈곤화, 기회의 박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생존을 위한 범죄, 특히 재산 범죄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실업률이 높고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은 개인들에게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는 사회와 과정의 결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해체, 교육의 불평등,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문화는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폭력과 트라우마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감정 조절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격, 정신건강, 그리고 내재된 분노와 좌절감이 범죄 행동의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정신적 질환, 중독,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은 범죄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치유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더 나아가 제도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체계,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재활 시스템의 부재 등은 범죄의 재발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교정시설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실은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죄는 결코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경제, 문화, 제도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범죄라는 사회 병리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회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범죄와 처벌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법적 처벌의 정당성은 단순히 응보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재활과 예방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처벌의 정당성은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됩니다. 응보적 정의로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저지른 범죄의 크기와 심각성에 비례하는 처벌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방적 관점에서는 처벌이 미래의 범죄를 막는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법 체계에서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활과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처벌의 정당성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대체 제재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정 프로그램,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처벌 중심의 사법 시스템에서 벗어나 더 인도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처벌의 정당성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논의와 성찰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재범 방지는 복합적이고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매우 섬세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은 재범 방지의 가장 핵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수감자들에게 직업훈련, 학력 취득,
심리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멘토링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접근은 재범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수감자들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취업 지원 시스템 역시 재범 방지에 핵심적입니다.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범죄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들과 협력하여 전과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망을 복원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재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족 상담, 지역사회 재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범죄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재범 방지 전략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범죄 이력, 심리 상태,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재범 방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제도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출소 후 법률 자문, 행정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진정한 사회 재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재범 방지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입니다. 어둠과 희망이 교차하는 공간, 알카트라즈의 미래는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도소 시스템도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처벌의 개념에서 인간의 재활과 회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수감자들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재활 가능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카트라즈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냉혹하고 무자비했던 구금 시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육과 심리, 치료, 직업 훈련을 통해 수감자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재개소된 알카트라즈는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처우를 결합한 혁신적인 교정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인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재적응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심리 전문가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협력하여 수감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범죄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알카트라즈는 점점 더 스마트하고 인간적인 교정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반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 재활 계획, 원격 교육 시스템 등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사회적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 교정 시스템, 사회 재활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대상이 되면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교도소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변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꿈꾸는 재생의 공간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는 단순한 건물의 문을 다시 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교도소는 이제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회복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수용자 처우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과거의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수감자들의 심리적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등은 이제 교도소의 핵심 기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다시 건강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보안 시스템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보안 시스템은 과거의 단순한 감시 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생체인식 기술, AI 기반 행동 예측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이 도입되어 수감자들의 안전은 물론 교도관들의 업무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도소 운영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대폭 증가했으며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과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더 이상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회복 가능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수감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자존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도소의 물리적 환경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인간적이고 치유적인 환경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공간, 심리 상담실, 교육시설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고, 이는 수감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도소의 역할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을 넘어서 점점 더 복합적이고 치유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응보적 정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감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수감자 개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사회적, 심리적 원인을 치유하는 데 집중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알카트라즈와 같은 유명 교도소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들을 격리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회복과 변화 가능성을 믿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인간 회복과 사회 통합의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도소는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연구 공간으로도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감자들의 행동 패턴, 범죄 심리, 사회적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교도소와 협력하여 범죄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교도소의 역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가상 심리 상담, 디지털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수감자들의 재활 기회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금을 넘어 수감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앞으로의 교도소는 단순한 처벌과 격리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는 범죄와 처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더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사법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도소의 운영은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카트라즈와 같은 상징적인 교도소는 범죄자, 재활과 사회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교도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정시설의 유지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수감자 한 명당 연간 수억 원의 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도소는 재활 프로그램, 직업훈련,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교도소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규모 수용시설은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 기술과 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교도소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설계, 재활용 시스템 도입 등은 교도소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회적 재통합 측면에서 교도소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다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 심리 상담, 직업훈련 등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범죄율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교도소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원격 모니터링,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수감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수감자의 심리 상태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카트라즈와 같은 교도소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 유지를 넘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정, 환경, 사회적 재통합, 기술적 혁신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역사는 단순한 구금 시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성의 깊은 이해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이 교도소는 단순한 벽돌과 쇠창살을 넘어 사회의 가장 깊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상징해 왔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범죄와 처벌의 복잡한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회복과 변화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사회는 범죄자를 영원히 단죄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재사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카트라즈의 역사는 우리에게 용서와 재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한 개인의 과거가 그의 전부를 정의할 수 없으며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범죄와 처벌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더 인간적이고 포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는 단순한 시설의 재운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각 수감자는 하나의 숫자나 범죄 기록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도소의 진정한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고 리허빌러테이트하는 것입니다. 알카트라즈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성장 가능성, 사회의 포용력,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 더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각 개인의 과거는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과거는 성장과 변화를 위한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는 이러한 인간의 회복력과 변화 가능성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교도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범죄와 처벌 시스템을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입니다. 수십 년간 이 섬은 미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중범죄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죄가를 마주해야 했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알카트라즈는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의 두려움과 징벌적 정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섬은 탈출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구금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의 엄중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높은 벽과 삼엄한 경비, 거친 환경은 범죄에 대한 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동시에 알카트라즈는 인간의 회복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극단적인 고립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알카트라즈는 영화와 문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이 교도소를 통해 사회의 정의, 범죄,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부터 다큐멘터리에 이르기까지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알카트라즈는 미국의 교정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초기의 엄격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방식에서 점차 인권과 재활을 고려하는
현대적 교정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섬은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개인의 의식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은 가장 강력한 범죄 예방 수단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핵심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공감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 또한 범죄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범죄가 빈곤화 기회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기회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회 안전망 구축은 잠재적 범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내면에 깊은 심리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해 개인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소통 또한 범죄 예방에 핵심적입니다. 이웃 간의 신뢰와 연대,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 자발적 범죄 예방 모임 등을 통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도 필수적입니다. 출소 후 수감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직업훈련, 심리상담, 멘토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의 배려와 지원은 그들이 다시 범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결국 범죄 예방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범죄의 뿌리는 단순히 감옥의 벽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알카트라즈의 긴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메커니즘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는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도소는 단순한 구금 시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알카트라즈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암울한 환경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며 올바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개인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뿌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우리 사회는 단순히 처벌과 격리가 아니라 이해와 리허빌러테이션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 범죄자의 이야기 뒤에는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폭력과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 심리 상담, 직업훈련 등 다각도의 접근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인간의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알카트라즈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 회복,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